우리는 지금 환율 제10강부터 환율 변동을 예측해보기 편을 보고 있습니다. 환율 제10강에서는 실물 경제와 금융의 상관관계를 통한 환율 변동 예측해보기와 제11강, 12강, 13강에서는 인위적 개입을 통한 환율 방어의 실패에 대한 얘기를 공매도와 그 대상이었던 게임스톱 주가 폭등과 또 영국에 대한 소로스의 공매도의 예를 들어가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환율 변동 예측 세 번째 제14강으로 경기 민감 산업과 환율 변동의 상관관계를 통한 환율 예측 편입니다. 환율은 특정 산업의 성장과 침체에 따라 크게 변동하며 특히 수출 중심 경제를 운영하는 국가에서는 경기 변동성이 곧 환율 변동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강합니다. 한국 경제에서 환율 변동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건설 디스플레이, 2차 전지와 같은 주요 산업의 경기 흐름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이러한 산업의 성장과 침체가 수출과 내수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환율의 상승과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최근 한국 경제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은 반도체이며 특히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라는 뜻이죠. 이 AI 반도체가 시장의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삼성전자는 AI 반도체에서 기술력과 시장 점유율이 낮아 실적 감소를 겪고 있으며 이는 주가 하락과 함께 환율 변동을 유발하는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SK 하이닉스는 HBM, High Bandwidth Memory, 고대역폭 메모리로 데이터 처리 속도와 대역폭, 즉 데이터 전송 능력이 매우 높은 메모리 기술입니다. 3D 적층 구조로 여러 메모리 칩을 수직으로 쌓아 공간 효율성이 크고 넓은 데이터 채널을 구현하고 전력 소모가 적으며 초고속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메모리 칩이라고 합니다. 하이닉스는 이 HBM 분야에서 HBM3 독점 공급을 통해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대만의 TSMC는 AI용 칩의 수요 증가로 실적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강세를 보이지만 최근에 중국의 향상된 기술력과 값비싼 경쟁력에 또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는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이 TSMC가 64%인데 비해 삼성전자는 겨우 10%에 불과하여 이 격차를 줄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도체 산업의 흐름은 특히 가격 면에서 1997년 외환위기 및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상황과 또 유사합니다. 1997년 외환위기 직전의 원화가치 하락은 반도체 가격 급락이 주요 원인이었는데 공급 과잉과 개인용 컴퓨터 소비 둔화가 그 이유였다고 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미국 경제의 침체로 인한 우리 수출품 소비의 감소와 미국과 우리 한국이 공통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붕괴, 금융권 부실 증가가 그 원화 가치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는데 현재에도 미국 경제는 높은 금리와 인플레이션 압박, 성장률 둔화, 주요 소비재 감소 등으로 인해 한국의 수출 실적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금융권 부실 위험도 2008년 당시와 닮아 있습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면 특정 산업이 경기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좀 더 알아보기 위해 대공황 이후 각 10년 정도의 단위로 당시 경기 주도 산업이 그 민감성으로 인해 환율 변동을 일으킨 내용을 몇 군데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930년대는 미국의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한 주요 산업이 자동차, 철강, 석유였습니다. 대공황으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자동차 판매량이 급감합니다. 1929년도 445만 대에서 1932년에는 110만 대로 감소합니다. 이런 경기의 민감도가 높은 핵심 산업의 침체는 미국의 환율 변동을 가져와서 근본이제, 즉 화폐량이 금의 양에 묶여 있어서 화폐 가치는 유지가 되었지만 시중의 유동성, 즉 돈이 부족하여 소비가 안 되는 디플레이션에 빠지게 되니까 금의 양을 무시하고 화폐를 많이 찍어 뿌려야만 했습니다. 근본이제라는 철저한 고정 환율제를 흔들어가면서 달러 가치를 절하시킬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화폐량을 늘리니 화폐 가치가 하락하여 즉 달러 가치가 하락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주요 산업인 민감도가 높은 자동차 소비 부진은 환율을 통째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건너뛰어서 1970년대를 보겠습니다. 1970년대는 뭐니 해도 석유의 시대였습니다. 이 오일 쇼크의 시대였습니다. 1973년과 79년 두 차례의 오일 쇼크로 원유 가격이 급등합니다. 원유 수입국 대표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환율이 급등합니다. 즉 화폐 가치가 하락하죠. 미국도 달러 약세를 보였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가서는요. 뭐니 해도 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에 한국의 반도체 가격 하락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원화 가치가 하락하기 시작하여 얼마 후 외채 부담이 겹치면서 외환위기로 이어졌습니다. 95년부터 2000년대까지는 IT, 인터넷이죠. 닷컴, 그러니까 인터넷 사이트 사업입니다. IT 닷컴이 주요 산업으로 떠올랐고 또 거품을 만들었습니다. 그 거품이 꺼지자 주가가 급락하는 등 미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면서 달러가 약세화로 전환되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 미국이 일으킨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파급 효과가 전 세계에 걸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안전자산을 찾다 보니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이 바로 또 달러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오히려 달러 약세가 아닌 달러의 강세화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또 상대 통화인 특히나 우리나라 통화는 약세화가 심했습니다. 2020년대 들어서는 AI 반도체의 부상과 글로벌 경기 둔화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다시 말해서 AI 반도체 시장에서의 기술 경쟁 심화와 글로벌 수요 감소, 또 미국의 긴축 정책이 있었습니다. 금리가 많이 높았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업황에 따른 변동성은 곧바로 환율의 변동성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통해서 주가의 변동과 그와 흐름을 같이하여 환율의 변동을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환율 변동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경기 변동에 민감한 주요 산업 품목의 수급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 경제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건설과 같은 핵심 산업의 흐름에 따라 환율이 큰 폭으로 변동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 산업의 실적과 글로벌 수요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경제의 패턴을 보면 특정 산업의 침체가 수출 감소와 환율 변동을 유발하며 이는 경제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글로벌 경제의 흐름과 주요 산업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환율 변동을 예측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환율 예측 세 번째 편으로 경기에 민감한 산업과 그 환율 변동의 상관관계를 통한 환율을 예측해 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환율 예측 편이 계속되겠습니다. 멋진 부자 스마트한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